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레스터시티의 주전 공격수 제이미 바디는 인생 역전의 대명사 같은 선수입니다. 바디는 15살 때 프로 유스인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방출된 뒤 8부 리그 스톡브리지 파크 스틸즈에서 주급 4만원을 받고 공장을 다니며 축구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고 5부 리그 플리우드 타운 그리고 2부 리그 레스터시티를 거쳐 프리미어 리그 우승까지 해내는 전례가 없는 인생 역전을 해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랭킹 상위권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국가대표에도 뽑히는 제이미 바디는 그야말로 하부리그 선수들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런 바디와 같은 인생 역전을 해내는 선수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광저우 홍다 소속의 박지수 선수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여타 리그에 비하면 극소수의 숫자이며 이런 인생 역전 선수 사례가 나오기 힘든 우리나라 리그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제이미 바디 같은 선수를 보기 힘든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디비전 시스템은 현재 전문 축구 선수들로만 따져봤을 때 총 5개의 리그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리그인 K리그 1, K리그 2가 지금 현재 한국의 1부 리그, 2부 리그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미프로인 내셔널리그가 비공식적이지만 한국에서 현재 3부 리그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마추어 리그인 K3 리그, K3 리그도 지금 2개의 리그로 나뉘어져 있는데 4부 리그 격인 K3 리그 어드밴스, 그 아래에는 5부 리그 격인 K3 리그 베이직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K3 리그 아래에도 6부 리그와 7부 리그에 해당하는 K7 디비전 이런 리그가 있지만 아직 이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은 전문 축구 선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리그 자체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낮은 레벨은 K3 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낮은 레벨인 K3 리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일반 팬분들 같은 경우는 K3 리그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일반인도 K3 리그 갈 수 있지 않냐, 혹은 뭐 인터넷에 방송 BJ들 보면 그 풋볼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6부 리그, 5부 리그 이런 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뭐 공격수를 뭐 조기 축구 해리 케인이다 이런 식으로 5부 리그 선수들을 이제 약간 조기 축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K3 리그의 급여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급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연봉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축구 리그는 3부 리그인 내셔널 리그부터입니다. 내셔널 리그만 돼도 급여 수준이 괜찮아서 모든 선수들이 축구를 전업으로 삼고 있는 전업 축구 선수들입니다. 사실 프로라는 개념이 연봉 계약을 하고 일정 급여를 받으며 팀에 소속된 선수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셔널 리그는 말이 세미 프로 리그지 사실상 프로 리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K3 리그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K3 리그에는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출전 수당과 일주일에 2-3차례씩 이루어지는 훈련에 대한 훈련 수당만을 지급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리그였죠. 그리고 지금은 K3 리그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4부 리그인 K3 어드밴스는 최소 3명에게 연봉 계약을 제시해야 되고 5부 리그인 K3 베이징 리그는 최소 1명에게 연봉 계약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 리그였던 K3 리그가 세미 프로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최초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팀에 30명이 넘는 선수들이 보통 있고 이 중에서 3명, 1명 이렇게 계약한다고 해도 사실 그 선수들은 극소수죠. 연봉 계약을 하지 못한 수당만 받는 선수들은 사실상 투잡을 뛰는 선수들이 아직 많아요. 축구에만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프로로 가기가 사실상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같은 경우는 5부 리그 선수만 돼도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에 목숨 걸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을 만들고 또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몸을 만들고 경기를 뛰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만 우리나라 K3 리그 구조는 아무래도 투잡을 뛰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축구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에서 안 그래도 자신들보다 실력이 조금 앞서 있는 프로 선수들은 오히려 축구에 모든 전념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 선수들을 따라잡아야 되는 선수들이 이런 좋지 못한 여건 때문에 축구에만 신경을 못 쓰고 다른 일을 하면서 축구 실력을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K3 리그가 아쉬운 부분이 경기 수가 별로 없어요. K3 리그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12개의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들이 시즌 2경기씩 밖에 치르지 않아요. 12개 팀이니까 한 바퀴 돌면 11경기잖아요. 두 바퀴 돌면 22경기밖에 안 됩니다. 22경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다른 프로 리그와 비교했을 때 절반밖에 안 되는
일단 선수가 성장을 하려면, 실력을 키우려면 경기를 많이 뛰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K리그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출신 리그 중에 내셔널리그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8개의 팀이 있고 각 팀별 4경기씩을 치릅니다. 거기에 6월 달에는 내셔널리그 선수권 대회라고 해서 조별 라운드 경기를 치른 뒤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회 우승을 가리는 단기성 대회도 주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3 리그 같은 경우는 FA컵 경기에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일부 팀들만 출전할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도의 컵 대회도 없는 상태고 경기 숫자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량을 고작 22경기 가지고는 좀 성장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리그에서는 좀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실력을 쌓고 K리그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K3 리그에서 K리그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이미 바디가 뛰었던 잉글랜드 오브리그만 봐도 팀이 24개 팀이 있고 2바퀴씩 돕니다. 그러면 23경기를 2번을 하면 46경기가 되잖아요. 제이미 바디 선수 같은 경우도 한 시즌에 36경기나 출전해서 31골을 넣었어요. 그만큼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또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K3 리그는 좀 경기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 발목을 좀 크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K3 리그 경기장도 방문을 해서 K3 리그의 어떤 수준도 제 직접 눈으로 관찰하면서 또 보다 K3 리그를 알리는데 좀 주력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K3 리그 영상 찍어 올게요. 지금도 K3 리그의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좋아져서 선수들이 좀 축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정말 이제 풀뿌리 축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K3 리그에서 영국에서처럼 이렇게 하부 리그로부터 기적을 만들어내는 제이미 바디와 같은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